역경지수가 좀 높아야 돼. 네, 맞아요. 역경지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좀 20대 때. 배가 고파야 돼.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뿐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지 사뿐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헤어웨어, 패션 가발을 판매하고 있는 이커머스 브랜드 업체입니다. 저희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핑크에이지 브랜드로 헤어웨어에서는 1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헤어웨어. 네. 그러면 이제 가발, 패션 맞아요. 가발인 네, 패션 거잖아요. 가발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랑 나이가 동갑이세요. 네, 맞아요. 40대 초반. 근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 오셨을까요? 제가 창업했던 거는 2004년도 5월 달부터. 아, 그럼 19년 됐나요? 그쵸. 올해가 이제 19년 차. 아, 네. 그러면은 잠깐만. 19년 차면은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그게 몇 살일까요? 23, 23. 22 때쯤이었던. 아니, 23이면 우리가 열심히 놀고 공부하기 바빴을 텐데 왜 갑자기 창업을 하셨을까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근데 그때 이제 20살 때 이후로는 학비를 저보고 이제 벌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집에서는 휴학을 해도 상관없으니 처음에 입학금만 내주시고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는 돈을 벌어라. 그래서 학기 중간중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회사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2번 이제 휴학을 하면서 하다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등록금 벌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좀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 해서, 처음에 창업은 제가 이제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디자인 IN이라 그래서 디자인 회사를 창업을 했었어요. 제가 영업을 해오면 친구들이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납품하는 이런 형태로 창업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영업력이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너무 이제 영업이 계속 쌓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옥션이라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게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기다 한번 해보자 해서 아르바이트 비용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처음으로 이제 사서 뭔가 판매해보는 걸 처음 해봤었죠.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세일 판매 형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아르바이트비를 벌어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학생이니까 한 근데 얼마쯤? 그때는 이제 월에 이제 버는 금액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씩은 됐었는데, 그거 모아서 이제 등록금 내야 되고 과제 비용 쓰고 나야 되니까 처음에 물건 샀던 비용은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근데 왜 부모님은 학비를 그렇게 직접 벌어서 내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해외 이제 성인 20대 넘은 친구들은 다 이제 독립한다더라 하면서 명분을 제시해 주셨지만, 사실 그때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한번 부도도 나고 가정 환경 상황은 이제 짐작을 하고 있었어서 군말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아,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네. 했던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네, 시작은 사실 그런 계기로, 네.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막상 이제 뭐 시작을 해보니까 좀 막 적성에 좀 맞았어요? 처음에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이제 뭐 되면은 이제 졸업하면은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직업군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장사라는 개념이라는 걸 처음 실행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만 원이 40만 원이 되고 40만 원이 80만 원이 되는 거를 이걸 한번 해보니까 이게 진짜 실화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흠뻑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 20년을 달려오셨는데 계속 잘 되진 않았을 것 같고, 뭐 네. 어떤 뭐 큰 뭐 고난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20대 때는 너무 이제 사전 경영이라든지 사업적인 공부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2번 20대 때 말아먹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고서 한 2년차 때는 세무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매출 볼륨은 크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세무조사를 한번 맞으면서 호되게 한번 비용을 치르고, 그때는 이제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을 때였어서 시장에서도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주지 않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한번 접었었어요. 도매시장에서? 네, 도매시장에서. 그래서 한번 접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G마켓이 그때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 상점이 디자인이 좀 예쁘고 하니까 MD분들이 이거 되게 대량으로 들어오면은 좀 메인에 띄워주고
그때 이제 이효리 님이 이제 CF 촬영을 하고 했던 G마켓도 띄울 때라 MD분이랑 같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제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상품을 다 지급했었어요. 아, 네네. 상품 종류만 해도 1000개가 넘었었고 그 1000개 안에서도 가지수가 3,400개씩 됐었으니까 몇십만 개 되는 종류의 상품들을 취급하다 보니 그걸 한 3년 하니까 그 트렌드를 놓치고 나니까 재고가 엄청 남으면서 유지 관리가 안 돼서 한번 또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MD분들하고 같이 기획도 하고 거기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MD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떼가지고 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물건들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한 1년 사이클을 채 못 넘겨서 재고에 그냥 압사된 나이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2007, 8년도니까 27 정도? 6, 7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거의 그러면은 압사되면 아유 네. 포기하잖아요. 아유 그만해 지겨워 막 했는데 또 하신 거잖아요 지금. 5, 6년 정도 했던 그 사업이 이미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돈 나가는 거라든지 이제 물건들 이제 쌓여 있는 건 최대한 땡처리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도 조금씩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추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세금뿐만 아니라 빚이 그때 한 2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빚도 갚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에는 과신하지 말고 내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 무조건. 이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다시 이제 재정비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3세 오픈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신념이 남으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순항하신 거죠? 네, 물론 기복은 뭐 3, 4년마다 한 번씩 있지만 그래도 네. 무탈하게 지금까지는 쭉. 아 패션 업계도 3, 4년마다 기복이 있군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열심히 해도 외부 환경에서 어떤 똑같아. 저도 항상 3년이 고비였어요. 외부에서 던져지는 이슈를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제주도 관광이니까. 그렇죠. 뭐 코로나, 메르스, 사드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뚝 끊겨요 손님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패션 쪽이나 가발 이쪽은 이커머스 시장이기 때문에 네.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이클이 그 주기는 똑같네요. 네, 있어요. 확실히 있고 또 이제 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또 정체기도 조금 있고 또 회사가 확장되다 보면 수익률이 줄 때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숨을 죽였다가 또 밀어붙일 때 했다가 이제 이런 사이클을 좀 타야 되는 것 같아요. 타듯이 파도를 타나. 이게 엇박자가 되면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되다가 이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거의 대부분 포기를 하거나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고 저도 되게 그런 시기를 정말 겪으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좀 막 그러잖아요. 네. 될 것 같은데 안 돼 막. 그럴 때는 어떻게 근데 이제 제가 극복하시는지. 사업 초기부터 아버지도 사업하셨던 분이라서 이제 하나만 잊지 말고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여도 닥치는 일은 만 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말고 그냥 하고자 하고 결심한 거 밀고 나가라 이렇게 몇 번 얘기해 주셨어가지고 힘들 때 그래 이왕 이거 한 거 끝까지 가봐야지 중간에 멈출 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를 아니 그냥 그쵸. 한 번에 막 계속 공이 던져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난 최선을 다해서 얘만 팔면 될 줄 알았는데 막 CS 터지고 사고 터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항상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었을 때는 내가 몰라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외부 환경을 대처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우선은 전문가분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거기 관련된 이제 서적이라든지 어떻게든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니까 그 분야의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편이죠. 아무래도 10년, 20년 경력이 있으시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보다는 훨씬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그런 분들을 잘 만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거의 폐업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하다가 2008년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박리담회는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박리담회로 하기에는 사이클이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해서 전문몰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회고를 한 다음에 사업 초창기 때부터 했던 게 가발이란 아이템이었고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전문몰을 만들자라고 이제 2008년도에 결심을 해서 전문몰을 만들고 1년 정도는 이제 사이트 만들고 상품 이제 촬영하고 업데이트
하고 이제 구성 자체 만드는데도 한 6개월 정도는 매출이 없었어요. 뭔가 잘 되는 희망을 갖고 그냥 달리셨던 건지. 근데 마인드 원래 좀 긍정적이시죠? 네, 좀 비관은 사실 기분이고 낙관은 의지라고 어쩔 수 없이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은 희망적으로 하자. 슬퍼한다고 아무도 나한테 뭐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니 어떻게든지 해보자. 이제 그런 약간 처절함이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자사몰 만들었던 이 6개월 또 아무 수입도 없었는데 딱 오픈하고 잘 됐나요? 아니요, 오픈하고 나서도 바로 잘 된 건 아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컨셉은 이제 가발이라고 하면 그때 하이모노밖에 떠오르지가 않았으니까 좋은 아이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들한테 어필을 할까 생각했을 때 그때 저도 이제 20대였고 하니까 우리 또래가 잘 쓰는 걸 어필하고 싶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외부로 뭔가 이렇게 모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길거리 캐스팅 하러 다녔어요. 모델을 찾아서? 네, 모델을 찾아서 대학로에서 어떤 친구가 앉아서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제 빨대를 쪽쪽 빨고 있는데 머리가 반은 금발이고 반은 블랙이었는데 되게 귀엽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가서 이제 모델 한번 해줄 생각 없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섭외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와서 사진 찍어도 되냐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같이 찍자 해가지고 같이 되게 재밌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니홈피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원래도 조금 이제 그 또래에서는 좀 일촌이 좀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한 달 뒤에 그 친구가 엠넷에서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 미니홈피가 거의 터졌어요. 하루에 막 30만 명씩 들어오니까 언니 동생 하면서 막 사진 촬영 했던 것들이 그 친구들이 올려주면서 하루에 이제 한 3, 4천 명씩 이제 방문자가 저희 사이트로 넘어오고 인플루언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요즘에 인플루언서가 이제 저희 자사몰을 초반에 붕업을 시켜줬었죠. 그때부터 순항을 타셨겠네요. 그쵸. 그때 이제 팀 구성하면서 이제 광고도 하고 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좀 사업다운 모습이 됐었어요. 그때. 직원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직원이 한 이제 10명은 넘기 시작했었고 12년 정도쯤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 아이템을 여러 개를 좀 늘렸었어요. 다시 여러 가지 노크를 하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도매가 아니라 우리가 아예 그냥 공장까지 해야겠다. 그러니까 생산 개발을 직접 해서 그냥 여기를 더 깊이 파야겠다. 그래서 한 2012년도부터는 그때 아마 전 재산 다 털어서 도매업체 재고 다 인수하고 공장이랑 이제 독점적인 계약을 저희 것만 생산하고 거기서도 우리하고만 거래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아예 제조부터 도소매까지 한 라인으로 쫙 다 하기 시작한 게 2012년도였어요. 그럼 거의 한 10년 됐네요. 네, 10년 정도 됐을 때 사업 구도가 이제 아예 딱 그렇게 정착이 됐죠. 2억 빚을 갚으셨잖아요, 다. 그렇죠. 개발실까지 만들어서 이제 일이 더 커졌는데 네. 돈은 언제부터 버셨을까요? 그때까지도 돈을 번 건 아니고 회사의 규모나 투자. 이 매출만 커지는 상태여가지고 그때도 매출이 이제 뭐 10억, 20억 이렇게 하던 당시에 이거를 가지고 번 걸 가지고 재투자하니까 또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대출을 끌어가지고 와서 사업의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은행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회사 성장 속도가 좀 빨라졌었죠. 오히려 대출을 활용해서 회사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드디어 이제야 알았어. 그때 아신 거잖아요. 됐을 때 이제 알았던 거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부모님이 대출을 얻거나 빚 얻으면 이제 안 된다고 했던 그쵸. 무조건 갚아라 요 시기였었거든요. 맞아요. 요즘이야 뭐 레버리지란 단어도 나오고 했던 거지. 너무나 요즘에 뭐 당연한 경제 개념인데 그때만 해도 빚 진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서 대출을 활용을 안 하다가 이제는 진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좀 하나에 집중해서 하니까 뭐 빚이라는 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은행 대출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되게 빠르게 매출 규모가 한 100억대까지는 되게 같은 비율로 빠르게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레버리지라는 거를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16년도 정도 되니까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그래프가 살짝 조금 완만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잉여금이 이제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잉여금이 쌓였을 때 또 투자하셨어요? 아니면은 남은 잉여금을 뭐 어딘가에 이제 저축을 할까 아니면은 이거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래도 이제 한 30대 중반이 됐는데 뭐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회사 자산이랑 배당을 받아서 이제 개인 집 정도는 좀 마련을 해야겠다. 그때 시점에 이제 제 개인 집이랑 회사 사옥이랑 그리고 회사 기숙사 겸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랑 해서 부동산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살 때도 다 레버리지를 다 일으켜서 그죠? 네네. 대출 활용해서 그럼 총 이제 한 번에 3개를 구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같은 연도에 한 6개월 동안 뭐 한 100여 군데 더 다녀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다녀보고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을 이제 구매를 했어요.
사옥을 꼭 구매한 이유는 또 그때 월세가 한 2천만 원씩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이자가 500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걸 구매를 해도. 그러면은 비용도 아낄 겸 자산도 어쨌든 생길 겸 해서 그때 이제 구매를 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패션 가발로 1등을 계속하고 계신 비법이 너무 궁금해요. 이게 마케팅과 여러 가지 정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트렌드를 도대체 아무리 파도 타기를 한다고 하지만 지치거든요, 사람이. 네. 근데 그 지치지 않는 비결도 너무나 궁금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궁금해요. 앞으로 계획? 네. 우선은 그 시장은 계속 급변하고 마케팅 기법도 계속 바뀌는 건 맞아요. 뭐 옛날에는 포피였는데 지금 포엠, 뭐 미디어도 들어가고 막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절대 안 되고 사원분들 개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해서도 절대 안 되고 소비자, 고객이 원하는 거를 그 기분을 느끼면서 거기에 맞는 걸 만들어주려고 하면 결국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미디어가 바뀌던 툴이 바뀌든 하더라도 그것만 잊지 않고 저희가 가면 무리하게 사업 투자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는 조금 더 리브랜딩 하면서 저희 색깔 좀 더 확실하게 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해나갈 거고요. 일본에서도 핑크에이지가 온라인 패션 헤어웨어 브랜드 중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진입했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도 저희 좀 브랜드를 많이 알려서 매출 볼륨을 키우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미주 쪽까지 5년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히 좀 진입해 보려고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과제입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러면은 뭐, 원대한 목표 뭐 이런 건 있을까요? 나의 목표는 언제까지 뭘 하는 것이다. 뭐 이런 학원 같은 것도 하세요? 많이 하죠. 뭐 어떤 학원을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에도 제 방에 버킷리스트 붙여놓는 코르크 판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걸 언제부터 했냐면 옛날에 시크릿 책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보드판 붙여놓고 매월 1일 되면은 이제 미래일기 쓰고 거기다가 하고 싶은 거 막 붙여놓고 했었는데 실제로 맨날 보진 않잖아요, 그거를. 근데 어느 날 이제 문득 이제 연말쯤이나 다음 내년에 다시 써야 되니까 보면은 한 반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건 매년 이제 하고 있어요. 올해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우선은 그거는 이제 너무 제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이뤄진 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요? 작년에 초에 했던 것 중에 부동산 관련된 게 우리 사옥을 올해는 좋은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 그게 딱 진짜 한 줄 문장이 붙어 있었었는데 12월 달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됐구나 이게. 대박입니다. 더 업그레이드 버전 사옥으로 이제 가실 계획이시네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즘 너무너무 시장이 급변하고 사회가 급변하고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정말 많으신데 네. 다들 정말 힘들어하시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너무 채널이 많아. 예전에 싸이홀드만 있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20, 30대 아니면 40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뭔가 세상에 나와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창업 시작하기에는 훨씬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모든 미디어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아이템을 찾기가 아무래도 너무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부터 생산처도 찾아가 보시고 거기서 또 소비자 분석도 좀 해보신 다음에 그런 거를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사무실 얻고 뭐 웹사이트 만드실 필요 없이 내 채널에서 뭐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접근은 했어요. 그런데 핑크에이지 대표님처럼은 안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 어떤 가는 길은 잘 가시고 계시니까 네.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좀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는 또 잘 되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뾰족하게 잡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발처럼 뾰족하게 딱 잡힐 수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네, 어렵습니다. 그건 확실히 어렵고 해봐야 되는 건가? 해보면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어서 나만의 아이템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부터 가발은 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가발이라는 아이템이 제 메인 아이템이 아니었다가 10년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선택하게 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대박 아이템 이런 거는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면서 핑크에이지 사뿐 대표님의 성공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대학 등록금을 너 스스로 외국처럼 안 벌어라. 안 주셨다. 요거가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역경지수가 좀 높아야 돼. 네, 맞아요. 역경지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배가 고파야 돼. 헝그리 헝그리 정신. 정신이 있어야. 아니 왜 우리 나는 제주도 살고 여기 서울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비슷비슷하지? 같이 일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때가 또 저희 고등학교 때가 IMF 터지고 막 이럴 때라 가지고 다들 많이 힘든 가정들이 많았었어요. 많아졌어요. 맞아요. 두 번째 실패를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사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도 좋긴 하신데 노력이 정말 많았다는 거랑 정말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돈을 허세를 부린다거나 뭐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이 사옥을 매입하신 거 자체가 너무나 사업체가 탄탄하게 핑크에이지가 굴러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편에서는요, 사뿐 대표님의 건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쇼핑몰을 하다가 사옥을 매입을 하게 되신 이야기와 운영을 해보니 어떠셨다라는 거, 이런 거 정말 궁금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그리고 이 사옥이 있었을 때 우리 그 회사에 얻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영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는지 그 점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화이팅!